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갑오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의 뜻에는 많은 의미가 있긴 하는데요. 일단 천간에 처음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성정 자체가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지지로는 목을 의미하는 임묘진이 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임묘진으로 만약에 지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향도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갑목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도자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장남, 장녀의 의미도 많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장남, 장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갑목의 물상에는 쭉쭉 뻗은 큰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해요. 생명체가 태어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리성장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임목은 뿌리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쭉쭉 뻗어서 큰 나무로 성장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죠. 보통 태풍이 지나간 후에 부러진 나무들을 보면요, 큰 나무가 많아요. 그 이유가 큰 나무는 부러질지언정 고개를 숙이지 않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부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꼿꼿하기 때문에 바람과 부딪혀가지고 자신이 꺾이는.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자존심이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도자를 해야지 남을 보좌하는 역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갑목이 사주에 있다고 한다면요. 갑목은 처음 첫 글자죠. 그래서 처음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갑목이나 임목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력이 좋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잘 세운다, 기획력이 있다. 그래서 계획과 기획을 잘하는 글자가 천간에서는 갑목, 지지에서는 임목이 됩니다. 그래서 원국에 갑목이 있거나 운에서 갑목을 만나는 그런 대운이라고 한다면요.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가 생기는 그런 궁이가 되고 그런 대운이 되겠죠.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을 하는,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일단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게 결과가 드러나거나 그게 이제 안정이 되거나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로는 오화예요. 오화는 말에 비유를 하죠. 말은 정력의 상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파발마의 그런 성향 때문에 활동력이 강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오화는 인호술 삼합의 왕지죠. 그래서 화기가 가장 강한 공간이 됩니다. 갑목은 해묘미 삼합을 합니다. 해묘미 목삼합을 하는데요. 해월에 중기 갑으로 해묘미 삼합을 시작하고요. 6월에 가장 강했다가 미월에 해묘미 삼합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오화는 해묘미 삼합을 마감하기 전 공간을 의미하죠. 그러면 오화의 자리는 갑목의 12운성으로 보면은 사지이고요. 12신살로는 육해입니다. 갑목이 이 오화의 공간에서는 자신의 기운이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갑목에게 오화는 십성으로는 상관입니다. 상관은 목생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운을 밖으로 빼는 그런 십성이 되죠. 오화 지장간을 보면요. 병, 기, 정이 있습니다. 병화라는 빛을 정화라는 열로 기토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계절이 돼요. 그러면 병화나 정화는 갑목에게는 모두 자신이 기운을 빼는 그런
십성이고 기토도 재성이기 때문에 이 오화 공간은 자신의 기운을 있는 대로 모두 빼는 그런 궁이가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운을 쓰려면 먹는 게 있어야지 기운을 쓸 수 있는데, 구조가 이 연월에 간목을 도와주는 글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간목은 이 시기에는 기운을 막 쏟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목에게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이 수기입니다. 수기는 간목에게 인성이죠. 그래서 갑오일주 아니면 갑오간지라고 한다면 수기인 인성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수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오화의 시기에 간목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간목은 지도자 성향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천간에는 갑으로 드러났지만 문제가 이 일간이라고 한다면 이 오화는 자신의 마음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심리가 됩니다. 근데 심리상으로는 상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구조 자체가 천간의 정화로 이 상관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천간의 정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요, 마음속에만 이 오화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하고픈 거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정화가 천간으로 드러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천간의 구조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천간에 토인 재성이 드러난 그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 상관이 드러나서요, 상관으로 재성을 생하는 상관생재의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재성인 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금인 관성이 드러나 있는, 천간에 금이 드러나 있다는 건 관이라는 건 틀이잖아요. 틀이 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돼요. 하지만 이 정화라는 상관이 드러나면 상관하고 금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월상에 금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요, 화기로 금에다가 열기를 전달하면요, 이 금이 하는 일은 간목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활동이 금으로 자신을 또 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문제가 생겨서 관제나 구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활동이나 자신의 말을 좀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이 갑오간지, 갑오일주의 시기에 이른다고 한다면 일단 간목은 오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무조건 지른다고 하죠. 수기로 나를 생해준다고 한다면 자신의 활동도 끈기가 있게 지속이 될 수 있는데요. 수기가 없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무슨 일을 잘 벌리긴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먼저 수기인 임수나 해수에 의해서 뿌리를 먼저 내린 후에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활동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먼저 공부를 하라는 거거든요. 갑오일주는 먼저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사회로 나가야지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일찍부터 자신의 이 상관을 쓰려고 사회를 향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일단 식상이 일지궁에 다 있기 때문에 재주는 많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실속은 없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끈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원래 기획을 의미하는 글자, 계획을 의미하잖아요.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간목답지 않게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수기가 넉넉한 구조여야지 자신의 식상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수기를 보충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인 재성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식상생재로 상관을 드러낼 무대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되고, 단체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갑오일주가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 그리고 목이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게 자신의 월에다가 근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은 강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비겁들과 함께 식상을 쓰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도 식상 생재로 재성인 토로 연결되어야지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천간에 식상인 정화하고요, 토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월에서나 사회적으로 동업의 형태로 일하거나 아니면 비겁들과 함께 상관을 쓰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름이라고 한다면요, 여름은 화가 강한 계절이잖아요. 간목은 일지에도 이렇게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 수기나 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화기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일을 시작해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요, 그만두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수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을 챙겨야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나거나 금이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구조가 좋다고 할 경우에는 단체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요, 이런 경우도 관제구설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토가 강한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요, 일단 식상을 가지고 생재하는, 재성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기술이나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생재,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수기가 강한 겨울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일단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수기가 월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죠. 공부한 전공을 써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지궁은 오화로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갑오일주다라고 한다면 이 오화의 시기는 37에서 45세 사이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나 아니면 배우자가 말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갑오일주라고 한다면요, 일지궁 오화는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도 계속 자신의 기운을 쓰는 그런 모습이 돼요. 오화 지장간에는 병기정이 있고 식상 생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궁의 배우자에게 잘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상관이라는 건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너무 막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말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일단 일간의 경우는 37에서 45세 사이에는요, 너무 기운을 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갑오일주라고 한다면요, 일지궁은 남편인 관인 금이 자리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화기가 있기 때문에 화생금이 될 수도 있지만 구조에 따라서 화극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극금의 그런 의미로 쓴다고 한다면 남편성인 관하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상관은 내가 하고픈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해요. 그래서
구조가 이 간목이 강하고 금이 약한 구조라고 한다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부인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일주나 사실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살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갑오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을미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